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 지난 8일 밤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다음 달 한국에 특사단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사단이 방문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관세 문제와 조선업을 포함한 이른바 패키지딜과 방위비 협상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의향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 한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며 결정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통화 내용에 대해 총리실은 정상 통화는 외교적 사안이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발 통상위기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한 대행은 미국이 관세를 유예한 90일을 골든타임으로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에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망론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대선 국면에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망론에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께서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대행 재탄핵 주장도 계속 분출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불씨를 살려뒀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고 다음 주를 넘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당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고.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추후 이재명 전 대표와 직결된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해석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과 맞물리면서 탄핵 신중론자들도 재탄핵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탄핵과 관련한 민주당 내 한 강경파 의원은 대선으로 가기 위해 자신을 탄핵해달라는 한대행 소원을 들어줘도 되지 않겠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정권 재창출 여론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32%로 굳건히 1위를 지켰습니다. 보수 진영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2위를 달렸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망론까지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기대감도 물었습니다. 한대행이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6%,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에서 긍정인식이 절반을 넘은 반면 진보 응답자에서는 부정인식이 과반을 차지하며 진영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중도층에서도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탄력을 받는다면 한덕수 대행 차출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드릴 것. 가능성 배제 안 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한덕수 대행 계속해서 차출론, 출마설, 대망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며칠째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직접 한대행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이 얘기가 좀 묘한 게 아유 그런 일 없어요. 있으면 내가 알려주지 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좀 기다려봐요. 때가 되면 알려줄게. 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자꾸 긍정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해요. 아하. 네, 처음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네. 참모들한테 불호령을 내렸잖아요. 네, 선거 절대 안 나간다. 그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묻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나온 게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준다. 그러니까 왜 거절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돼요잖아요. 처음에는 안자는 들어갔지만 돼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뉘앙스가 자꾸 바뀌는 거 아닌가. 아하. 그래서 좀 시기를 좀 보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의 108명 중에서 네. 한 3, 40명 정도가 한덕수 대행을 좀 추대할 움직임이 있대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세력이 좀 더 커지고 여론이 좀 무르익으면은 네. 저는 옮길 가능성도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은 대선 관리자잖아요. 네. 축구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선수로 뛰는 거예요. 명분이 좀 부족하죠. 그 명분을 채우려면은 민주당한테 빨리 탄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탄핵당할 정도로 무도한 민주당에 내가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네. 이렇게 출마하면은 명분이 서는 거죠. 아마 시간이 앞으로 14일, 15일이 그 마감이거든요. 네. 그때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지나면은 무소속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을 수 있지만 안 돼요 하면서 점점 이제 되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안 돼요. 지금은 돼요 아니야.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실제로 약간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목 인사권 행사했죠.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거예요 라고 물어서 고민 중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이 통화 내용이 어떻게 유출이 됐냐, 일부러 흘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행의 뭐 좀 심상치가 않구만 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 교수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치 않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뭐 출마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뭐 하는데 뭐 자유죠 뭐.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에는 책임성이 따라요. 책임성, 대표성, 반응성, 조언성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뭔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뭐 자꾸 숨기려 하고 국민들 중도층들의 국민 일반의 반응에 하지 않은 것. 그게 지지율이 계속 안 좋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말이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여러 가지 야당과 갈등이 빚어지고 이러면서 탄핵까지 왔다고 저는 보는 건데 계엄까지 왔고. 근데 바로 그 정부의 2인자를 했다고요.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나오지 않는 게 전 도리라고 보고 저렇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고민하고 있다. 결정된 거 전형적인 정치적 발언들이에요. 관료의 발언이 아니에요. 저건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타당치가 않고 근데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이완구 법제처장을 지명을 했어요. 재판관. 근데 이거 이완구 법제처장 지명을 굳이 왜 이 인사를 했을까? 여러 문제적 인물일 수 있는데 보기에 따라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이 얘기가 할래면 많지만 지금 그 시간은 아니니까. 이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뭔가 교감이 없으면 굳이 이분을 지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심과도 뭔가 교감이 있는 거라는 그 해석도 가능하고 일단 발언 자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보세요. 2017년도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 결국 나온다고 출마한다고 그러다가 다 그쪽에 전열막 틀어놨어요.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55일 전에 출마 안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했거든요. 전 우리 한덕수 대행께서도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 주말 정도, 주말이 내일인데 내일 네.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하.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치적 윤리고 도리죠.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뭔가를 즐기는 것 같은 민주당의 발언을 빌자는 무슨 대통령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런 태도는 썩 그렇게 고와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중에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묘한 지금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 대망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덕수는 훌륭한 공무원이다. 정치랑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정치를 생각하는 거 나는 잠꼬대로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상당히 윤영걸 대표님, 네. 견제인가? 라는 느낌도 살짝 좀 들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출마 위에 만약에 그만둔다고 상당한 문제 제기 있을 걸이라는 얘기도 같이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편안한 길, 어떻게 보면 급여 생활자, 투자로 말하면 정기예금에 들은 거죠. 원금 손실 하나는 금리는 적지만은 정기예금 네. 투자를 한 거고 대통령 자리는 벤처 투자거든요. 만약에 아니면 대통령 더 자리 들어가면은 네. 퇴직금 다 올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칫하면 감옥도 갈 수 있는 게 대통령 출마자인데 그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동안에 보건 총리라든지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좌절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고 하나는 개헌을 꼭 해야 돼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이 갈갈이 찢어졌거든요. 국민 통합. 이 세 개를 해야 돼요.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세 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경제도 그렇고 나눠주자는 거고 국민 통합도 개딸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리고 개헌도 지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길 만한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 무당층을 끌어들이려면은 한덕수 대행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도 일단 선언하고 네. 그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한 것처럼 대선 직전까지 이 이벤트 세레머니를 끌고 가면은 컨벤션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될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가족들과 상의 중이다. 아하. 지금 자녀분이 안 계시거든요. 네. 무자녀예요. 부인밖에 없어요. 근데 부인이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가족 부인한테 물어보면 why not 그럴 것 같습니다. why not. 왜 안 해? 그럴 것 네. 같습니다. 6월 3일 날부터는 어차피 쉬시거든요. 네. 그러려니 한번 배팅을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상당히 하고 시대적으로도 또 맞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가족과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건 맞는데 일단 아내 이 배우자가 why not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추측이에요. 예, 거기까지 이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얘기할 수도 있다. 좀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오히려 하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점점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직접 보고 오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의 리더십과 안정적 국가 운영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국제 관계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덕수 총리만이 분열을 넘어 상생으로 갈등을 넘어 동서통합으로 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길의 출발점에 한덕수 총리께서 중심에 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전주 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어제 12명이나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세요. 결단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미 여론조사도 한번 좀 시행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한덕수 손사래도 커지는 대망론 56%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잘 못할 걸이라고 얘기하는 게 37%다라는 거죠. 한덕수 대행하면 잘할 것 같은데가 일단 56%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뭔가 자꾸자꾸 대망론은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나오세요 하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라는 얘기도 56% 과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가 살짝 나왔죠. 한 대행이 나는 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조기 대선판에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금 응원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응원을 하고 옆에서 네, 이 배틀을 잡고 있는 거는 한대행이다. 근데 주심 복장이죠. 심판인데 배트 잡고 공 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이 자꾸 한대행 나오라고 하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실 상식적으로는 아니 고위 공무원이면 퇴직 후에 뭐 취업금지 제한 이렇게 취업금지 3년이든 몇 년이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권은 경쟁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무리는 없긴 하거든요. 법적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뭔가 이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말들, 그다음에 이후에 그런 메시지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이전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배치되는 그런 행동들로 나아갈 것 같으니까 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중인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기존에 수행했었던 어떤 이 정부, 이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지금 현재 수장으로서 있는 거죠. 이런 일들과 어느 한쪽의 주자로 해서 나가는 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윤리적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몸값만 키워줄라 민주당 재탄핵 딜레마입니다. 최창일 교수님, 아까 윤 대표님이 살짝 얘기하셨어요. 한대행이 만약에 나갈 거면 탄핵을 당해서 떠밀려서 좀 나가야 돼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국이 될까 봐 또 다시 탄핵도 못하는 게 민주당 아니겠어?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또 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금 여야는 없습니다만 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부터 탄압받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서사 쓰겠다. 핍박받는 며느리 이런 핍박받는 서사 쓰겠다는 그건 서사가 될 수가 없죠. 서사라는 건 자신의 성장 과정, 정치적 배경이 서사가 되는 것이고 탄핵 2번 당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크게 전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네. 글쎄요, 한덕수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서서 이제 자리 시프트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명분을 민주당이 굳이 깔아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의미의 서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단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죠. 예비후보 등록했으니까 이제 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굳이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안정성 있게 가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또 탄핵을 해서 또 비판을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정치권의 그 공세를 당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과거에 고건 총리 얼마나 인기 높았어요. 한덕수 대행하고는 비교도 안 됐다고요.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마찬가지,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만 그분도 그랬고 의외로 관료고 깨끗하고 정치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함이 있습니다만 네. 막상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백전노장들의 그 공세 당해낼 수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여권 내에서도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잘 쌓아온 여러 공직의 명예 이런 걸 차라리 간직하고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또다시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글쎄요, 그 길로 갈까요? 그 꽃길 이런 걸 떠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 길로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은 생기겠죠. 주변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권력의 그 수렁으로 가는 한 늪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 옆에 있으면 출마하지 마시오라고 조언할 것 같아요. 네. 한 대행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거창한 차원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한대행이 과연 그 삼엄한 이 험난한 이 거친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라면은 도시락 싸면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좀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대행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죠. 고민의 끝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네. 주말 상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